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3.1운동 이후 대략 1920년대 이후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죠. 임시정부는 상해 프랑스 조계 내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이제 3, 40년대까지 다 하신 거지. 이동식이, 그 다음에 중경정부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920년대야. 1920년대 제목도 1920년대 줄 만주나 연해주 지방, 만주나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무장투쟁운동과 통합운동을 전개하는 거야. 반드시 몇 년대? 1920년대 줄 쳐보세요. 이 무장투쟁운동도 나오는데 30년대, 40년대까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하시는 내용은 다 20년대라고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920년대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만주나 연해 지방을 하는 거야. 여기는 무장투쟁이 활발했던 지역이야. 그래서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로 외교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1920년대 만주나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는 무장투쟁이 활발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특히 이 부분은 순서발 잡는 문제도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맨 위에 순서를 써놨지. 한번 읽는 거야. 봉오동부터 출발하는 거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대한독립군단, 자유시사변, 여기까지를 일단 크게 항상 같이 다녀야 돼. 그리고 3부가 성립된다. 그 사이 있죠. 자유시사변하고 3부 성립 사이 있죠. 거기다가 화살표 있는 데다가 밑으로 이렇게 빼시고 1923년이 들어갈 수 있어. 거기다 그렇게 써놔. 국민대표회의라는 거.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이제 이걸 하나 끼워 넣는 거야. 자, 임시정부가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결국 결렬된 거 아시죠? 그게 1923년인데 그 국민대표회의를 무엇과 무엇 사이에다 하나 끼워 넣어라. 자유시사변과 3부 성립 미스야 협정 그 사이에다가 하나 끼워 넣으라고. 국민대표회의 결렬. 그리고 3부 그 박스 있지? 그 박스 위에다가는 20년대 중반이라고 해놔. 20년대 중반. 그래서 20년대 전반은요, 봉오동 전투부터 자유시 사변까지 가는 거야. 만주, 연해주만 했을 때. 그 다음에 만주, 연해주의 20년대 중반은 3부 성립과 미스야 협정이라고. 그래서 그 박스 위에다가 20년대 중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국민부 혁신후에 이런 박스 있지? 그 위에다가는 20년대 후반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그래서 통틀어서 뭐야? 20년대다. 지역은 만주나 연해주. 거기에 이제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그것만 하나 싹 끼우는 거야, 중간에. 자, 그리고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가는 거야. 1920년대 만주, 연해주의 무장활동에 대해서, 첫째, 무장투쟁, 국내 진입 활성화, 그거 좋잖아. 무슨 말이냐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만주나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는 무장독립단체가 많았는데 그러한 무장독립단체가 실제로 국내 진입을 감행하는 거야. 그래서 국내로 들어와서 실제로 무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하고 그 교전 가운데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전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국내 진입 활성화. 20년 초부터 간도에, 여기서 간도는 특히 북간도 지역 말하는 거야. 특히 북간도. 서간도보다는 특히 북간도야. 지금 이건 북간도. 무장독립단체들이 국내로 진입하여 일본군과 교전이 자주 발생했다. 무장독립단체들이 국내로 진입하여 일본군과 교전이 자주 발생. 그렇게 조쳐놓으세요. 그게 바로 딱 나오면 빨리 이거 20년대 초 만주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란 말이야, 반드시. 그래서 일본군과 이제 교전이 나타나는데 그걸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최초로 삼둔자라는 전투, 삼둔자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삼둔자 다음에 봉오동 전투. 보통 이제 봉오동 전투부터 주로 물어보지. 봉오동 전투. 그래서 삼둔자 봉오동이 최초의 전투야. 그래서 삼둔자가 먼저, 물론 순서 말하자면 문제 하면 삼둔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봉오동으로 가는 거야. 그 읽는 거지 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줄.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군,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신민단군 해가지고 신민단군까지. 신민단군. 그래서 고루한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물리친 전투. 그게 봉오동 전투라고. 그래서 삼둔자 봉오동이라고 했고 일단 봉오동으로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한 부대는 반드시 외우세요. 별표 쳐놓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되어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되어서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해군, 신민당군 등이 연합해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그걸 봉오동 전투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배를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군이 패배한,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제 일본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주로 직접 군대를 출병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만주는 남의 땅이잖아, 생각해보면. 그래서 만주로 출병을 해야 되겠는데 중국 정부가 거부를 하고 따라서 출병 구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날조한다. 훈춘 사건 날조 줄. 그래서 일본군은 만주 군벌 또는 마적을 매수, 훈춘 지역을 공격하게 하여 일본인 경찰을 살해하게 하는 등 훈춘 사건을 날조했다. 결국은 훈춘은 지역 이름인데 만주 지역은 마적 군벌이라는 애들이, 얘네들도 다 중국 애들이야. 근데 마적 군벌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들 보고 일부러 훈춘 지역을 공격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인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는 거지. 이걸 뒤에서 일본이 사주를 한 거지. 그래서 이걸로 만주 출병의 구실을 삼은 거야. 그래서 훈춘 사건을 날조해서 만주로 대규모 병력을 출병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더 큰 전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청산리 대첩이야. 그래서 그거 줄. 그래서 삼둔자 봉오동 전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이걸 청산리 대첩이라고 한다. 청산리 대첩.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통은 청산리 대첩이라고 주로 나오지.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 대첩. 자, 그래서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그거 줄 쳐놓고 그건 반드시 외우시고 별표 쳐놓고 삼도구 백운평 전투 줄, 완누구 어랑촌 천수평 복밀구 고동화 등 줄, 그거 다 줄 쳐놔. 그것도 그냥 크게 읽는 거지만 하나하나 외우면 물론 좋지만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백운평, 그러니까 청산리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있었던 지역이 이런 동네라고.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수일간에 걸쳐서 일본과 교전이 발생했다. 이거를 통틀어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백운평이 들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청산리 대첩이라고 나올 수 있지만 사료 지문으로 청산리라는 것을 싹 빼고 뭐 삼도구, 백운평, 복밀구, 고동화, 완누구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외우라고. 백운평 전투. 그러면 청산리 대첩을 말한다. 그럼 부대가 뭐가 나야 돼? 김자진의 북로군정서는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더 빛나는 승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군이 더 대패한 거야. 자, 그래서 청산리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이제 한편으로는 독립군을 계속 소탕하면서 한편으로는 독립군을 지원했던 간도 지역의 조선인 집단 거주지로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민간인들,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걸 간도참변이라고 하는 거야. 간도참변. 20년이 경신년이라서 경신참변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간도참변이 발생한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 이후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일본군이 간도에 있는 조선인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더라. 그걸 간도참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지. 일본군은 독립운동의 근거지구시를 한 민간인 집단 거주지로 쳐들어가 조선인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거를 간도참변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간도참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청산리 대첩 이후에 한 대충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걸쳐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 과정에서 독립군 부대들이 어떻게 이 지역을 조금 피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연해주로 이동할 것을 계획을 하고 만주하고 연해주의 접경지대에 밀산부라는 곳이 있어. 밀산부. 그래서 밀산부에 직결해서 뭘 결성한다?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한다. 대한 독립군단 결성.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시면 돼. 그래서 밀산부로 이동했다.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했다. 이렇게. 그리고 읽어보면 되지. 무장 독립단체들은 소만 적경지대 밀산부에 직결. 그것도 줄.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 결성, 그 줄. 그리고서 이제 연해주, 러시아 영토로 이동을 하는 거야. 거기에 자유시라는 곳이야. 자유시. 그래서 이제 자유시로 떠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위로 간다. 그 다음에는 자유시로 갔는데 여기에서 러시아 적색군에 의해서 강제로 무장 해제당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걸 자유시 사변이라고 하는 거야. 자, 21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20년에서 21년까지. 그래서 봉오동 전투부터 자유시 사변, 이거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자유시 사변 읽어. 연해주 자유시에서 소련의 적색군에 의해서 조선인 무장단체들이 강제로 무장 해제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해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걸 자유시 사변이라고 한다.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로 가시면 그 순서를 적어놨잖아.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외우시라고 그랬지. 청산리 대첩, 김자진의 북로운동선을 외우시라고 그랬지. 그 사이에 일본이 만주 출병의 구실로 날조했던 사건이 훈춘 사건이지.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일본군이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걸 간도참변 내지는 경신참변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간도참변이 발생하자 밀산부에 직결해서 대한독립군단 결성했지. 그 다음에 러시아 영토, 연해주, 자유시로 이동하였으나 소련 적색군에 의해서 강제로 무장 해제당했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했지. 그걸 자유시 사변을 한다. 거기까지 순서대로 일단 항상 세트로 다니시라고. 그래서 봉오동 전투부터 자유시 사변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간다. 통합운동이 일어난다. 밑에 통합운동. 통합운동은 뭐야? 분열이 심화되는 시기야. 이 시기가. 그게 이제 그 사이에 끼워놓은 거 있었죠. 국민대표회의라고. 국민대표회의 결렬이 독립운동 분열이 심화되는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 거야.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이탈하면서 임시정부의 태평성은 약화되고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야. 그래서 하나로 다시 통합하자는 통합운동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만주 지역의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이 통합하자는 통합운동이 일어나서 20년대 중반으로 간다. 이제 3부가 결성이 된다. 그래서 3부가 결성이 된다. 그래서 3부 줄쳐놓고 3부. 그래서 3부는 읽어보면 되지. 20년대 중반 통합운동 줄, 남만주 지역 여러 단체들 통합 줄,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줄. 그래서 3부는 뭘 말한다?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를 말하는 거야. 참의부, 정의부, 그 다음에 시민부를 말하는 거야. 그걸 3부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참의부, 정의, 신문 몇 년대? 20년대 중반. 무슨 운동의 결과? 통합운동의 결과. 따라서 통합단체. 근데 3부는 각각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을 거리는 정부구실. 그것도 줄. 그래서 이 여러 단체가 세 개로 모인 거야. 근데 이 단체는 각각 뭐야? 정부 구실을 했던 단체다.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그리고 그 중에서 참의부는 임정, 군무부, 직할. 그래서 그거는 외우라고 그랬죠. 임시정부 했을 때 했었죠. 20년대 만주 지역의 무장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되는데 그 중에서 군무부, 직할, 육군, 주만, 참의부. 그래서 참의부는 반드시 외우라고 별표 쳐놓고 분명히 있을 거야. 거기 가 보시면. 그게 이거야. 참의부, 임정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정의부, 신민부. 신민부는 자유시 사변이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 중심. 그렇게 주쳐놔. 자유시 사변 이후 다시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는 뭐가 된다? 신민부가 된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임정직할, 다음 신민부는 자유사변 이후 돌아온 군인들 중심.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의 시련. 통합운동과 그 독립운동의 시련을 묶거나 같이 20년대 중반이야. 삼부 성립기에, 같은 삼부 성립기에 일본이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주 군벌과 비밀 협정을 하나 맺는다. 그걸 뭐라 그런다? 미스야 협정이라고 한다. 미스야 협정. 미스야 협정. 삼시협정, 한자는 삼시야, 삼시. 1925년. 그리고 내용. 일본은 만주 군벌과 독립군의 탄압, 체포, 구속, 인도에 관한 그거 줄쳐놓으면 돼. 일본이 만주 군벌과 독립군 탄압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일본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중국인들로 하여금 조선인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일본에게 인도하도록 돼 있다. 그거를 미스야 협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무장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민족운동의 실현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미스야 협정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유일당운동, 이건 20년대 후반으로 가는 거지. 통합운동은 계속되더라는 거지. 계속돼서 이제 민족유일당운동, 당을 만들자. 당 형태로 통합하자. 그래서 20년대 후반에는 당 형태의 통합운동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개가 이합집산해서 맨 처음에는 3부가 성립됐지만 이것들이 또 이합집산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부하고 뭐 혁신, 의회 세력으로 나눠진다. 그럼 뭐 순서대로 쓸게. 혁신, 의회하고 국민부 세력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지. 이거는 20년대 후반으로 가는 거야.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3부고 국민부는 20년대 후반이야. 그리고 혁신의회 세력이 만든 당이 뭐다? 한국독립당. 그거 줄쳐놓으세요.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한국독립당은 한 3번 나와. 크게는. 20년대 후반 만주 한국독립당이고, 그 다음에 30년 상해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그 다음에 40년 중경 한국독립당. 이름은 같은 거야. 그런데 이거는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만주 한국독립당. 독립당. 그런데 이 한국독립당은 군대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민부 소속이 만든 당은 뭐다? 조선혁명당. 그것도 조선혁명당군 이렇게. 거기까지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20년대 후반에는 민족유일당 운동에 의해서 혁신의회 세력과 국민부로 일당이 통합되고 혁신의회 세력이 만든 당이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국민부 세력이 만든 게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당군. 그러나 하나로는 통합을 못하고 2개로 통합이 된 거야. 자, 그래서 1920년대 만주나 연해주는 크게 3개로 보란 말이야. 20년대 전반, 중반, 후반. 전반하면 봉오동부터 자유시사변, 중반하면 삼부하고 미스야 협정, 후반하면 혁신의회하고 국민부,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그런 식으로 반드시 이 부분 잘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위에 다시 가시면 자유시사변하고 삼부 사이에 뭘 끼워놓은 거야? 국민대표회의를 딱 끼워놓은 거지. 그래서 임시정부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순서 받은 문제 고개 사이에 낄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1920년대 만주, 연해주의 무장투쟁과 통합운동을 보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421쪽에 의열운동으로 갑시다. 의열운동.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나와. 의열운동.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의열운동을 전개한 단체가 뭐가 있다? 자, 의열운동은 의사열사운동을 말한다. 의열운동이라고 한다. 의열운동은 합방 전에도 있었죠. 이런 형태의 운동은 합방 전에도 있었단 말이야. 다시 복습한다. 1908년에 전명훈 장인환 의거. 스티븐스 사사 사건. 이것도 의열운동이야, 말하자면. 그 다음에 1909년에 안중근 의거.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비, 우리나라 초대 통감으로 온 인간이지. 안중근 의거, 이토 사살. 동양평화론을 주장한 사람, 안중근.
그다음에 이재명 의거. 이것도 같은 해. 1909년에 이재명 의거. 이거는 을사오족의 한 사람인 이완영 척살시도. 그래서 요거는 1908년, 요거는 1909년. 그래서 합방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 요것도 의열운동이란 말이야. 자, 이러한 형태의 의열운동이 일제강점기에도 어떻게 전개되더라.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의열운동을 전개했던 때는 뭐가 있다? 단이 있다. 그래서 노인단 줄, 그다음에 의열단이 있다. 의열단 줄, 그다음에 한인 애국단이 있다. 한인 애국단, 애국단 줄, 이렇게. 그래서 노인단, 의열운동 관련되어 있는 단체 일제강점기에 노인단, 의열단, 애국단. 그리고 이제 의열단하고 애국단이 주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자, 노인단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노인단은 1919년 연해주, 그거 줄. 1919년 연해주. 이건 연해주 하나 추가하는 거야. 노인단. 1919년 연해주에서 주겠다. 박은식 노인동맹 취지서, 그거 좋잖아. 그래서 이 연해주 노인단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글인데 이건 노인동맹 취지서라고 해. 노인동맹 취지서 누구? 박은식. 그 다음에 의거 내용 강우규 줄. 그러니까 노인단 소속 의열운동 단원. 노인단 소속 의거 강우규 의거가 나와야 돼. 1919년에 강우규. 사이또 줄쳐놔. 사이또 총독 암살 시도. 사이또 총독 줄쳐놔. 그래서 강우규 의거는 노인단 소속입니다. 사이또는 어떤 사람이죠?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총독이 사이또 총독이지. 그리고 그 총독이 바로 문화통치를 기획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문화통치할 때 사이또 총독이라는 걸 보셨죠? 그래서 사이또 총독 반드시 줄쳐놔. 자, 그 다음에 의열단으로 가십니다. 자, 의열단은 1919년에 어디에서? 만주에서도 활동했고 상해에서도 활동했어서 만주, 상해 줄쳐놔. 그리고 사람을 알아놔. 19년 누가 중심이 되어서? 김원봉 줄쳐놔. 김원봉. 그래서 1919년 만주에서 상해에서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래서 김원봉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단체가 뭐다? 의열단이다. 의열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제 요인을 사살하고 식민 지배기구 파괴 활동, 일명 의열운동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그건 당연한 문장이야. 세 번째,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있어. 그걸 조선혁명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누가 썼다? 신채호가 썼다. 신채호 알아두십시오. 신채호.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뭐라 그래? 조선혁명선언. 이거 굉장히 사료지문 잘 나오는 거야.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걸 의열단 선언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의열단 선언인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글이 나오면 단체를 물어보면 의열단, 조직을 주도한 사람을 물어보면 김원봉, 이 글을 쓴 사람을 물어보면 신채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김원봉과 신채호는 무슨 운동을 전개하게 됐대? 무정부주의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자, 이 단체는 무슨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무정부주의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무정부주의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아나키즘. 그래서 무정부주의 운동과도 관련 있는 단체 두 사람 김원봉과 신채호. 물론 신채호는 임시정부와도 관련이 있지. 자, 그리고 이거 내용을 보는 거야. 이거 내용. 자, 줄쳐놔. 사람 1920년에 누가 나온다? 박재혁이 나온다. 박재혁 줄. 이거 내용은 부산경찰서 줄. 같은 해 최수봉 줄. 무슨 경찰서? 밀양경찰서 줄. 그 다음에 21년에 누구? 김익상 줄. 어디에? 종로경찰서 줄. 조선총독부 줄. 그 다음에 23년에 김상옥 나온다. 김상옥.
어디에? 종로경찰서에 줄. 24년에 김지섭 줄. 김지섭. 자, 박재혁. 20년에 박재혁과 부산경찰서. 그다음에 최수봉 밀양경찰서 반드시 줄쳐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21년에 누구야? 김익상이야. 김익상. 조선총독부 줄쳐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김상옥. 종로경찰서 줄. 그 다음에 김지섭. 김지섭의 의거 내용은 뭐다? 일본 왕공 침입 시도.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제국주의 의회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거든? 근데 마침 제국주의 의회가 휴일이었어. 그래서 일본 왕궁 침입을 시도했다. 그래서 제국주의 의회 투탄 계획 이렇게도 써놔. 제국주의 의회 투탄 계획. 그러나 쉬웠으니까 일본 황궁으로 침입을 시도한 거야. 일본 왕궁 침입 시도. 그런데 침입하다가 발각됐어. 그래서 이중교라는 곳에 투탄, 이중교라는 곳에 투탄, 이중교 투탄, 그 줄. 그다음에 나석주, 26년에 누구? 나석주. 어디에? 동척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말하는 거야. 동척과 식사는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계속 읽으십시오, 이거. 강우규는 사이또 총독,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최수복은 밀양경찰서,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김지섭은 제국주의 의회 투탄 계획, 일본 왕궁 침입 시도, 이중교 투탄, 나석주 동척과 식산은행 투탄. 그래서 폭탄 던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의거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의열단은 요 정도의 내용이지 그 이외로 나오면 좀 틀릴 가능성이 많은 거야.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 네 사람이 가장 확실히 잘 나오니까 요 네 사람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김익상부터. 김익상 조선총독부, 김상옥 종로경찰서, 김지섭 제국주의 의회 투탄 계획, 왕궁 침입 시도, 결국은 이중교의 투탄. 그 다음에 나석주는 동척, 식산은행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려놔. 그런데 의열단은요, 초기에 임시정부와 연합해서 임정과 하나만 더 써놔. 임정과 연합을 해서 투탄 계획을 갖고 있기도 했다. 투탄은 뭐 폭탄 던지는 소리. 투탄 계획을 짜기도 했다. 이것도 하나만 더 써놔. 그래서 의열단은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다. 조선 혁명선언 신채호가 집필했다. 무정부주의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연합해서 투탄 계획을 짜기도 했다. 주요 의거 내용으로는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그런데 네 사람이 제일 잘 나오니까 주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김익상 조선총독부, 김상옥 종로경찰서, 김지섭 제국주의 의회 투탄 계획, 왕궁 침입 시도, 이중교 투탄, 그 다음에 나석주 동척 식산은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독립운동 방향전환 모색 그거 쫓아놓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의열단이 맨 처음에는 의열단은 주로 무슨 의열운동가 맞지? 의열운동가 요인 암살 폭파 파괴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무정부주의 운동을 하는 단체였단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 운동의 한계를 느낀 거야. 이 운동의 한계를 느낀 거야. 무슨 말이냐면 뭐 몇 사람 죽이고 뭐 몇 개 파괴한다고 해서 독립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야.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정부를 통하지 않은 독립운동에도 한계를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독립운동 방향전환을 모색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독립운동 방향전환 모색 그거 줄쳐놓고 그래서 의열운동에서 적극적인 무장투쟁 줄.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 운동에서 점차 뭐 정부 수립운동 그거 줄. 그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한 활동이 뭐냐 해서 다 줄쳐놔. 중국 황포군관학교 입학하고 졸업했다 줄. 그래서 이 의열단원들이 중국의 군사학교야 이게.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졸업을 한다고. 무장투쟁을 이제 준비하는 거지. 두 번째, 30년대로 넘어가서는 조선혁명 간부학교 줄. 청년투사 양성이야. 청년투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이제 독립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투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걸 수립했다. 그 다음에 38년에는 뭘 조직했다? 무장단체를 조직하더라고. 조선의용대 줄. 맨 밑에 민족유일당 중국 관내에서 민족혁명당 조직, 그것도 줄. 35년. 그래서 김원봉과 의열당과 관련돼 있는 활동이 뭐다? 독립운동 방향전환을 이제 모색한다. 그래서 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30년대에는 어떤 활동한다? 중국 황포군학교 입학 졸업, 조선혁명 간부학교 설립, 그다음에 순서대로 보면 민족혁명당이 먼저지. 민족혁명당, 그다음에 조선의용대 조직, 네 개 반드시 줄쳐놓고 기억하시라고 펼쳐놓고. 이게 바로 김원봉과 의열단의 활동 내용이야,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제 애국단으로 갑시다. 애국단, 애국단은 1932년 상해. 이거는 25년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이제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도 이게 있었지.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김구가 독립운동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본격적인 활동은 30년대라고요. 그래서 32년이라고 해서 30년대로 일단 보는 거야. 그래서 30년대에는 뭐가 나온다? 애국단이 나온다. 애국단, 한인애국단. 그리고 지금은 32년으로 하자고. 누가 만든 거야? 김구가 중심이 돼서 만든 거야. 김구. 그러면 이 김구는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거든, 항상. 그래서 임정소속 의열단체라고 해야 돼. 임종소속, 임시정부 소속 의열단체로는 하면 애국단이 반드시 튀어나와야 돼. 애국단, 김구, 임정소속. 그리고 이제 애국단, 그 밑에 의거 내용 두 사람. 이거 임시정부 할 때도 하셨죠. 그래서 두 사람 누가 먼저 나온다? 이봉창이 나온다. 이봉창 의거다. 32년 이봉. 그래서 그거 의거 내용도 줄쳐내세요. 이 사람은 또 일본에 간다고.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왕이 탄 마차의 폭탄을 투척했다. 일본 왕이 탄 마차 줄.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또 일본 왕을 폭살 시도한 거야. 그래서 일본 왕에게 투탄. 그래서 이 이봉창 의거가 있자 이 당시에 중국 언론들이 굉장히 대서특필을 했어. 중국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다. 조선의 청년이 아주 큰 일을 해냈다. 일본 왕을 폭탄으로 폭살 시도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죽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중국 태도, 언론 보도 태도에 이게 불만을 가진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상해로 쳐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상해사변. 한번 다시 본다 그랬죠. 상해사변. 임시정부 할 때 분명히 했을 거야. 상해사변. 그래서 같은 해인데 32년인데 이봉창 의거 뒤야. 상해를 점령했다. 상해를 점령했다. 그걸 상해사변이다. 일본이. 그래서 상해를 점령한 기념식을 홍구공원에서 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윤봉길 의거로 가는 거야. 홍코우 공원 줄, 윤봉길 의거 줄. 그래서 그 다음에 상해사변 뒤에 윤봉길 의거가 나오는 거야. 윤봉길 의거. 홍코우 공원, 그걸 홍구공원이라고 해. 상해 홍구공원에서 무엇을 일본 애들이 하려고 했다? 전승 축하식 줄. 여기서 말하는 전승 축하식 바로 상해사변 승리 기념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승 축하식 줄. 그리고 천장절은 일본 왕 생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해사변 전승 축하식 겸 일본 왕 생일 기념식, 천장절 기념식을 함께 홍구공원에서 개최했단 말이야. 이때 그 곳에 폭탄을 넣은 사람이 윤봉길 의거라고. 윤봉길 의거. 자, 그래서 임시정부 할 때 하셨죠. 이 윤봉길 의거. 근데 이 애국단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 윤봉길 의거의 의미가 뭐냐 밑에 영향해가지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거 반드시 추천하.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 애국단 소속 단원들의 의거 내용에 깊게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윤봉길호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상해사변 이후고, 상해사변이란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이 프랑스에 압력을 넣는다는 거지. 그래서 임시정부가 상해를 상해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일본의 압력으로 임시정부가 상해를 탈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그래서 그걸 반드시 별표 쳐놓고 알아두시라고. 자, 그래서 애국단 소속 있지? 요 두 개. 이봉창, 윤봉길이고. 그래서 요 부분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운동을 정리했어? 일제강점기, 의열운동, 노인단, 의열단, 애국단, 그리고 주로 의열단과 애국단을 중심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거 순서대로 지금 본 거야. 강국과 19조니까 가장 먼저지. 그 다음에 20년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서 그 다음에 32년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 순서가, 의거 내용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순서대로 보신 거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의열운동 정리해놓고 그 위에 가서 조선혁명 선언도 반드시 읽어놓고, 그다음에 장강일기라고 하는 거 있지?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사료지문편에 실려 있으니까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72쪽으로 갑시다. 472쪽으로 가서 무슨 운동을 또 정리한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걸 정리한다. 민족 유일당 운동. 자, 이거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냥 이해만 해, 이해. 읽고. 자, 20년대야. 지금 대략 20년대야. 1920년대에 바로 무슨 운동이 나온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나온다. 쉽게 말하면 통합운동이다. 통합하자라는 운동이다. 이게 왜 일어나느냐? 그 이제 배경, 개념.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하자.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자. 이런 의미의 운동이라고. 뭐가? 민족 유일당. 민족 유일당이 직역하면 민족 유일의 당을 만들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당으로 뭉치자. 그럼 뭐야? 통합하자는 얘기자. 그래서 통합,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한다. 이런 개념이다. 두 번째, 배경. 배경이 중요해. 이건 이해 부분이야. 이념과 노선 대립 심화 줄쳐놔. 1920년대 상황이야. 1920년대 상황이 무슨 사상이 보급됨에 따라 사회주의 사상 보급줄. 그래서 2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기존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라고. 주로 이 일제강점기 때 민족주의 세력은 주로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 주축이 된 세력이야. 주로 얘네들은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을 주로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념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20년대 지금 하고 있어. 20년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보급되면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는 시기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밑에 두 번째. 그럼 이념적 대립만 있느냐? 아니다. 독립운동 노선의 분화도 뚜렷해지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장투쟁, 어떤 사람들은 실력 양성, 어떤 사람들은 외교 독립, 어떤 사람들은 무정부주의. 그래서 이념과 노선의 대립이 심화되는 시기다. 몇 년대가? 1920년대가.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임시정부 통합의 의미도 그렇다고. 뭐 지금이야 독립이 된 상태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게 당연히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때는 식민 지배하에서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의 역량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고. 하나로 결집시켜서 밀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념과 노선의 대립은 독립운동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니까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통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야. 이념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념과 노선의 대립이 심화되는 시기다. 그것 때문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됐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임시정부 내에서 국민대표회의
개최됐지? 그런데 결국은 결렬됐지? 그런데 그 결렬된 게 결국은 뭐야? 합의를 봤으면 모르겠는데 결렬된 게 또 분열이 더욱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지. 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결렬,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노선의 방향정리를 위해 개최한 국민대표회가 결렬되면서 민족운동의 분열이 더욱더 심화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중국의 1차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 줄쳐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야. 전 세계적인 상황이지.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민족주의 세력은 국민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공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걔는 맨날 대립만 하다가 국민당과 공산당이 그러니까 합당은 아니지만 연합을 하더라는 거야. 그걸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거야. 국민당과 공산당 합작.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하는 걸 봤잖아. 그럼 우리도 연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국공합작의 영향. 그래서 결국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각 지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내외 전반적인 이게 유행이란 말이야 이때. 그래서 통합파라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줄쳐놔. 만주 3부, 그 다음에 국민부 혁신회. 이거 미리 보셨죠? 20년대 중반에 3부가 성립되는 것도 그렇고 20년대 후반에 국민부하고 혁신회로 통합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전반적으로 파악하면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이다. 연해주 민족주의회 그건 줄만. 그 다음에 중국 북경에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총선행 그거 줄만. 그 다음에 국내에는 60만 세운동 조선민흥회 신간의 근회 그거 줄쳐놓고 그건 별표 쳐놔. 특히 더 60만 세운동 특히 별표, 신간의 근회 특히 별표. 자, 이 단체들 포함해서 지금 출시한 거 3부도 그렇고 국민부 혁신회도 그렇고 민족당 주비회도 그렇고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도 그렇고 국내는 특히 별표 60만 세운동,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 신간의 근회는 다 무슨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거다? 민족유일당 합하자 않게. 자, 그래서 국내는 더 읽어. 국내에도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어 이념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 전개되더라? 좌우 합작 줄쳐놔. 여기서 좌는 사회주의야. 우는 민족주의야. 그래서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로 뭉치자. 그게 좌우 합작이지. 그럼 좌우 합작 운동이 왜 일어났냐고.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이라고.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좌우 합작으로 60만 세 운동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조선민흥회, 신간의 근회라고. 그리고 맨 위에 마지막으로 동일한 목적과 거기 위에 사료지문 한번 읽읍시다.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성공을 위하여 운동하고 투쟁하는 혁명자들은 반드시 하나의 기체 아래 모여. 하나의 호령 아래 단결해야만 비로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문장만 읽어도 바로 알아들어야지. 하나의 목적, 하나의 기체 아래 모이자, 단결하자 그랬잖아. 아, 그럼 이거 민족유일당 운동이구나.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에서 조직된 대표적인 단체가 뭐다? 신간회라고. 신간회가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해를 좀 하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20년대 중반에 이념과 노선의 대립이 분열이 심화되면서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무슨 운동이 전개되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하신 게 이제 민족운동 처음 들어와서 여기까지 하신 게 10년대 하나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있죠? 요거부터 한 거는 주로 20년대 이후란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면주, 연해주 지방의 무장운동과 통합운동, 민족유일당운동, 그 다음에 의열운동 3개 정리해놓고 민족유일당운동. 그래서 요거는 20년대 이후 주로 해외 독립운동을 정리하신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고하셨습니다.